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H7 채용규정협회 대표 이건호고요. 저희 만나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담점을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부산, 뭐 서울 여러 군데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그리고 뭐 베트남 이런 해외까지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후기 한번 보시면은 저희 교육이 최고다라고 제가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체형 교정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뭐 실력이 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그 레벨에 다 맞춰서 저희가 강의를 하기로 좀 그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들으셨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후기 잘 읽어보시면은 다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 뭐 30만 원, 뭐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이런 금액에 어, 사실 그 금액의 가치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10배, 20배까지도 더 비싼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상 진짜 필드에서 그대로 섰을 때 그 이상의 본전은 뭐 어, 이미 따놨죠. 금액적으로는 이미 그 이상의 돈을 선생님들이 더 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아직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또 단과 과정이라도 좋으니까 좋아하는 부위 먼저 좀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이 이 케이스를 좀 보내주셨고 원래 보통 한 5분 정도 하면 딱 1시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두 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좀 가지고 와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그렇듯이 베이직 강의에서 말씀드리듯이 제 강의는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5년차, 10년차 강사님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맞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다가 조금, 이거 무슨 얘기지? 나는 아직 이게 레벨이 아니야 하면은 눈을 살짝 흐리세요. 그리고 살짝 꾸벅 졸았다가, 나 저거 알아 하면 또 눈 잠깐 뜨시고, 이렇게 해서 내 레벨에 딱 맞게 그 얘기만 쏙쏙 들으시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제가 이거 이벤트로 또 그 녹화본 풀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음,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필기 열심히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이신데요. 왼쪽 어깨 외회전 약화, 외회전 약화, 왼쪽 외회전 약화, 그다음 바벨 백스쿼트 이렇게 하는 거죠. 바벨 백스쿼트 시에 왼쪽 후면 어깨에 통증과 저림 현상이 있습니다. 흉추가동성 운동, 강백은 폼롤러, 소형근 마사지 등을 해서 통증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불편감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단 사진을 보면은 저도 일하느라고 지금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사실 제대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제대로 읽어보면서 보는 건데 왼쪽 외회전 약화, 왼쪽 외회전 약화, 약화라기보다는 이게 오른쪽이고 그쵸? 첫 번째 사진이 오른쪽이고 요 사진이 오른쪽이고 요 사진이 왼쪽이네요. 그쵸? 약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보통 이제 흔히 ROM 제한 그쵸?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ROM 제한 외회전이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90도. 그다음에 내외전이 70도가 나와야 돼요. 70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회전의 각도가 제한되는 거네요. 그쵸? 각도가 제한. 뭐 표현하기 나름이죠. 이게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외회전이 뭐 약화됐다 이런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는 그냥 이거를 같이 어, 용어를 쓰기 서로 알아듣기 위해서 외회전이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90도가 안 됩니다. 그쵸? 90도가 안 되고 반대쪽은 잘 나오시네요. 그쵸? 반대쪽은 잘 나오세요. 내외전을 보려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이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140도라 그래. 140도. 이렇게 내외전을 검사하면은 140도, 140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항상 객관화시키는 게 서로 편해요. 선생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처럼 이거 외회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외회전 각도 체크한 다음에 이 축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 축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끝이 살짝 우리 천장 보고 이렇게 누웠을 때
살짝 툭 바닥에 닿을 정도가 되는 게 70도입니다. 70도. 그게 정상 ROM 각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조금 세트로 묶어두시면 좋은 게 외회전 이렇게 이분 진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외회전이 안 나오시면은 이거 이제 저희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뭐 지겨운 내용이어서 지겨운 내용이지만 자 외회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세트로 묶어봐야 되는 게 신전입니다. 신전 각도가 잘 네 나오는지 차에서 이상한 기름 냄새나. 그 다음에 내외전이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굴곡 각도를 같이 세트로 묶어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외회전이 안 여기서 이상한 나오는데 냄새나. 신전도 같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그런데 후방활주, 봐봐. 상완골의 후방활주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외전이 만약에 70도가 안 나오는데 굴곡, 그리고 굴곡이죠, 굴곡. 팔 만세인데 만세가 여기서 안 돼, 아파 이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전방활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이유가 한번 외워두시면 좋은 게 고관절과 세트입니다. 고관절과 세트. 만약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불고기 안 나와요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외전과 세트로 묶어버리라는 거죠. 어, 우리 테이블탑 자세 해볼게요. 아니면 뭐 레그레이즈 왜요? 해볼게요. 스쿼트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왜? 올렸는데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앉는데 갑자기 고관절 앞쪽이 아파요, 찝혀요라고 하면은 그쪽에 내외전을 하는 함께 거 검사를 아니고? 해서 같이 제한이 된다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다시 내가 씻어야지. 전방할주 때문인 덜 거고 말린 상태로 반대로 넣어놨겠지. 신전, 외회전 얘네 세트로 아니, 묶어버려서 그러니까 덜 이게 말린, 옷이 아니다라면은 더 후방할주 말랐는데 때문이다라고 접어서 보시면 넣어놨나 보다. 되겠죠. 음. 지금 오디오가 켜주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빠르게 리뷰할게요, 선생님들. 이게 소리가 안 꺼져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자, 왼쪽 외회전 약화라는 거는 ROM의 제한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외회전은 90도, 90도, 내외전 70도. 그죠? 들으신 분들은 또 리뷰하듯이 해보시고 70도,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했을 때는 140도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천장 보고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90도, 70도 축을 삼아 놓고 그다음에 외회전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외회전이 안 나오시네요. 끝이 아니라 같이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신전입니다. 신전이 만약에 같이 안 나온다라 그러면 이거는 상완골이 후방으로 활주가 된 거고 그쵸. 그냥 단순 외회전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회전을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회전이 안 나와요 했는데 세트로 묶어보는 게 굴곡이에요. 굴곡이랑 세트로 안 나오면 이거는 상황이 앞으로 나온 걸 뒤로 밀어줘야 되고 반대로 외회전과 신전이 같이 안 나온다라면은 외회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후방으로 활주된 거를 전방으로 활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고관절과 세트다. 이 움직임은 똑같은 볼앤소켓 조인트죠. 볼앤소켓 조인트죠. 그래가지고 이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게 전방할 줄만 넣어두세요. 막 헷갈리잖아요. 그쵸? 처음 들으면은 뭐야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인데 막 여러 가지가 많네. 헷갈리니까 전방할 줄만 외워두세요. 왜냐면은 전방할 주가 일어날 일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더 많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관절도 전방할 주다라고 하면은 스쿼트나 레그레이즈나 이 트레이너 분들 쪽에서는 그리고 필라테스에서는 테이블탑 자세가 안 돼요 하는데 찝혀요라고 하면은 바로 굴곡이 안 되네라고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내외전도 한번 검사를 같이 해보셔야 돼요. 내외전도 제한이 되시는지. 그래서 같이 제한된다라면 이거는 해결법이 내외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이 대퇴구를 이렇게 지금 있으면 얘를 뒤로 밀어넣어주는 후방 활주를 만들어주는 뭐 방법들을 하셔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근데 뭐야? 아니 외회전만 이분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분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외회전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방할주가 상황골에서 거의 잘 안 일어나요. 보통 전방할주로 나오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옆에서 딱 보면은 얘가 이 스케션 각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앞으로 상완골이 더 앞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약 35도 정도 상완골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냥 해부학 구조상 앞으로 전방으로 활주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어깨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신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외회전이 안 나온대요. 외회전이 안 나오면 그냥 무슨 외회전 근육 강화 이렇게 해서 해결될 거면은 우리 강사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쉽겠죠? 그건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죠. 외회전이 안 나오시네요. 외회전 머슬 강화시켜서 좋아질 거라면은 그렇죠. 컨펌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1번 이 케이스라면은 신전이 안 나오는지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럴 일은 거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외회전이 안 나오는구나라고 딱 보통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뭘 우리가 또 컨펌을 해봐야 되냐? 얘는 고관절과 항상 세트지만 일단 어깨만 먼저 넣어두세요. 외회전이 제한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전은 멀쩡해. 그러면 그냥 외회전만 안 나온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전방어, 초방어 이런 건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외회전만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냥 외회전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회전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첫 번째로 힘을 뺀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켜보기. 그죠? 이 회원님이 혼자 외회전을 시킬 때랑 힘 빼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랑 힘을 뺐는데도 외회전이 안 된다. 힘을 뺐는데도 외회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관절의 문제인 거죠. 관절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혼자 힘을 썼을 때만 외회전이 뭔가 외회전뿐만 아니라 내외전이든 굴곡이든 신전이든 이 고관절과 어깨에서 내가 힘을 쓸 때만 ROM이 제한되고 힘을 쓸 때만 제한되고 힘을 뺀 상태에서 누군가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갑자기 ROM이 나와요. 그런다는 소리는 뭐냐면 근육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보통 어깨에서는 건이죠, 건. 회전근개 건 있죠. 우리 뭐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관절의 문제는 전형적인 누구냐면 오십견.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캡슐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오십견이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문제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회전근개 파열된 사람들 사실 뭐 파열이라는 게 완파된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미세하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 만나는 그건 회전근개 뭔지 파열이 저 있어요라고 하거나 극상근 건염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펌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냥 고관절도 마찬가지겠죠. 저 양반다리 안 돼요. 뭐 양반다리 보통 뭐 똑같 관절 문제긴 하겠지만은 앞바다리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은 그냥 장요근 풀고 뭐 이상근 강화 뭐 이상근 풀기 이게 아니라 힘을 뺀 상태에서는 갑자기 쓱 내려간다. 힘을 본인이 줬을 때만 뭐가 안 되고 힘을 빼고 패시브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움직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상근이든 소아스든 뭐 중둔근이든 TFL이건 대둔근이든 내전근이든 막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풀고 그런 거를 뭐 근력 테스트라든지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먼저 여기서 이게 관절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다면 이제 방법이 아예 달라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먼저 컨펌하는 게 사실 1번입니다. 항상 어떤 관절이든 특히 어깨와 고관절에서는 이게 지금 이분이 힘을 빼보세요라고 했을 때 쑥 밀었을 때도 되는지 보통 근데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원래는 정확하게 컨펌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아 일단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뭐냐면은 흉추가동성 운동. 자, 어깨에서는 쌤들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나무를 보고 숲을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나무도 딥하게 보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나무도 우리가 말하는 GH 조인트죠. 그렇죠? 여기 GH 조인트 여기도 봤으면은 그다음에 나중에는 쇄골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날개뼈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흉추 7번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라고 하는 게 흉추 가동성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흉추 가동성 운동을 너무 잘하셨고
흉추 가동성 운동은 그냥 항상 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요 흉추 관절 하나 흉추에는 우리 립이 붙어 있죠, 립. 그죠? 립이 붙어 있어서 흉추 하나에 8개씩 관절을 해요. 그 8개씩 관절. 거기다가 뼈가 12개죠. 그죠? 아주 그냥 관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예요. 그다음에 우리 발뼈도 마찬가지죠. 발뼈도 26개죠. 26개. 26개. 그쵸? 요러한 애들, 손뼈 27개. 요런 애들은 태어나기를 나 많이 쓸 거야 라고 태어나고 대신에 나는 안 아플 거야. 근데 나는 문제를 일으키면은 다른 애들한테 방출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애들이에요. 발은 대표적으로 무릎으로 가죠. 그죠? 무릎으로 가고 흉추는 목으로 가죠. 그죠? 대표적으로. 허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뭐 발이 고관절로도 가는 거고. 그죠? 손은 뭐 팔꿈치 뭐 어깨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흉추는 그냥 사실 문제 없어도 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없어도 그냥 항상 흉추 가동성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배근도 풀물로 너무너무 잘해주고 소형구 마사지 잘하셨어요. 자, 이제 관절의 문제일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관절의 문제일 때는 첫 번째 방법이 일단은 소프트 티슈예요. 먹는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괜찮나요, 혹시? 아, 어. 저한테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음소거를 또 깜빡하고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로는 소프트 티슈를 풀어주는 겁니다. 릴리즈 하는 게 원래 순서고요. 두 번째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단은 견인입니다. 견인. 견인. 우리가 어깨에서나 척추에서나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일자목 목 디스크가 생기거나 뭐든 간에 이렇게 외회전이 가동성이 제한되거나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뭐 안 돌아가거나 돌아가는데 아프거나 얘는 지금 관절이 틀어졌다는 소리죠. 그렇죠? 관절이 제자리에 없다는 소리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관절이 제자리에 없을 때 얘네가 공간이 널널하면은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네. 관절이 널널하면은 얘네가 한쪽으로 제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공간이 널널하면 이렇게 널널하다 하면은 얘네가 잘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만약에 서로 과하게 붙어요. 그렇죠?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로 과하게 붙거나 이 어깨도 과하게 서로 붙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가 어딘가 한쪽으로 가동성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절의 문제가 됐을 때 근육의 문제는 빼고요. 관절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견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절의 고착을 풀어내기. 요거는 항상 순서입니다. 관절의 고착이라는 것은 관절이 틀어진 지 14에서 뭐 그냥 우리가 대략 15일 정도가 지나면 생깁니다. 관절의 고착이라는 거는 관절이 딱 늘러붙는다는 소리죠. 관절이 우리 뭐 인대의 유착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깁스하고 나면은 관절이 이렇게 바로 안 펴지잖아요. 그렇죠? 관절의 고착이 그렇게 생긴다. 15일 정도가 지나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절의 고착은 엑스레이도 안 나오겠죠.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푸셔도 돼요. 다 풀어내셔도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풀어내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외회전 제한을 풀어주는 뭐 모빌리제이션 관절을 가동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얘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분한테 앞에 거 빼고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육을 제가 뭐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를 다 하긴 어려우니까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요것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혼자 혼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누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대로 위 자
회원님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팔을 잡았죠. 대각선 사선으로 잡은 다음에 옆으로 위로 올린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얘를 바깥쪽으로 벌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외회전을 만들어 주세요. 외회전을 만들고 가만히 있어주시면 돼요. 가만히 다시 트랙션을 동시에 해주고 그 다음에 외회전을 만들고 가만히 있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관절의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내가 안 나는 무슨 내가 뭐이 카이로프랙터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관절의 문제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표현은 어렵지만은 메커니즘은 쉬워요. 메커니즘. 그냥 외회전 안 나오면은 외회전 만들면 돼요. 방법은 위로 옆으로 다시 옆으로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외회전.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꽉 껴서 외회전이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벌려주고 나서 외회전을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외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 당연히 강화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우리 극하근, 소원근 강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소프티슈 대흉근, 광배근, 소흉근, 상완이두근 얘네 풀어주시고 상완이두근도 풀어주세요. 대흉근, 광배근, 소흉근, 상완이두근 이런 애들 쫙 다 풀어주시고 음, 그다음에 어깨에서는 전거근 항상 강화, 능형근 그다음에 뭐죠? 중하부 승모근 이렇게는 항상 강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 계실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웨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안 보이지만은 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지만은 요게 잠시만요.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꼭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네, 음소거. 음, 한 분이 아직 안 되네. 네. 자,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은 보통은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처진 어깨가 많습니다. 처진 어깨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어깨를 처지게 만드는 근육은 제일 큰 근육이 두 개거든요. 뭐 쇄골하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흉근 그리고 광배근입니다. 대흉근, 광배근. 그래서 특히나 오늘 맨날 하죠. 웨이트 하는데. 그렇죠? 벤치프레스, 풀업, 막 로우 막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쪽으로 어깨가 더 처집니다. 어깨가 더 많이 처져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인데 회원님들한테 딱 설명을 할 때 회원님 앞에 거울 봐보실게요라고 했더니 음, 회원님이 갑자기 앞에 거울을 보시더니 제가 딱 손 길이 봐보실게요라고 했더니 어 한쪽이 내려와 있고 한쪽이 높아져 있네요라고 했더니 왼쪽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손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오른쪽 손이 내려오든지 그래서 회원님 보시면은 지금 한쪽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시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저는 이쪽 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어, 그래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쳐졌어요? 왜 그러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쵸? 이제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고, 아, 회원님, 오른손을 많이 쓰는 손일수록 대흉근과 광배근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쪽 어깨가 더 처지면서 상부 승모근이 더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에요라고 설명해 주면은 회원님들이 더 빠르게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고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이제 좀 복싱을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왼손을 계속 써요. 왼손을 쓰니까 왼쪽 어깨가 계속 처져요. 어디까지 처지나 하고 냅뒀더니 계속 처지다가 이 인빙 여기 사이 견봉과 공간이 좀 좁아져 가지고
이게 들면 여기서 찝혀요. 이제 찝히는 일까지 생기고 그래서 빨리 막 상부승모근을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아 진짜로 많이 쓰면 쓸수록 얘네가 어깨가 처지는 게 맞구나. 제가 또 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말 그대로 스트레칭하면 되겠죠. 대흉근, 광배근 쫙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정거근과 함께 상부승모근을 강화시켜서 처졌더라면 위로 올려주는 걸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날개뼈 보라 그랬죠. 그쵸? GH 조인트를 봤으면은 그다음 두 번째가 날개뼈 보라 그랬잖아요. 날개뼈가 내려왔는지 높아졌는지 요거를 또 확인을 해 주셔라.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날개뼈 위아래가 끝이 아니라 상방회전, 하방회전 요것도 봐야 되겠죠. 보통 요런 모션들은 우리 조금 이게 보신 분들은 모션 팔페이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거든요. 이 모션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중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멀쩡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얘네가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관절은 멀쩡한데 특히 척추부에서 많죠. 흉추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다 똑똑똑똑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스파인이 어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하고 내가 손으로 밀어봤을 때는 한쪽으로는 얘가 안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걔를 쭉 교정하고 나면은 뭐 우리 목 통증 우리 교육에서 배우죠. 목 통증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경우나 뭐 흉추나 이런 게 가동성이 잘 나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날개뼈의 상방회전, 하방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상방회전 돼 있거나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하방회전 돼 있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심한 분들 제가 한 1,000명 강의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상방회전 돼 있거나 하방회전 돼 있는 분들은 한 20명? 20명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드물죠. 뭐 10분의 2도 아니고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안 나와요. 움직일 때 요 날개뼈까지 안 나오거나 혹은 내릴 때 안쪽으로 안 모이거나 요런 모션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함께 보시고 해결을 해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예. 중간에 이제 음소거하느라 조금 선생님들도 정신 없으셨죠?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발베 백스쿼트 시에 요런 거 이렇게 했다라고 했고요. 음, 요거는 그 내용입니다. 방금 하셨던 저림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펌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외회전이 잘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외회전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어깨 막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요거는 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하시고 나중에 또 한번 이거 제가 이벤트로 또 한번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끝나고 내일이나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어깨 한번 잘 펌펌해 보시고 어깨 고관절 얘네가 어려운데 쉬워요. 알고 나면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면은 그냥 고놈이 고놈인데 근데 그러기까지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 오다리 중에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갔지만은 종아리뼈가 바깥쪽으로 휘어진 체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교정을 하나요? 이게 사실 교정이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분입니다. 어려운 분이고 음,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음. 네, 이거 OX 다리 지금 보이시죠? 네, OX 다리. 음.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죠. 오다리인데, 오다리의 패턴은 일단은 쌤들 제가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오다리의 형태는 펠비스가 안테리어 되어 있는 거죠, 안테리어. 전방경사, 그리고 대퇴골 내외전, 그 다음에 경골의 내외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다리고요. 오다리 형태고요.
그다음에 X다리 형태는 뭐 반대겠죠, 당연히. 당연히 반대겠죠. 후방경사와 골반의 후방경사, 그다음에 대퇴골의 외회전, 그리고 경골의 외회전 이렇게가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패턴입니다. 패턴. 다시 오다리는 전방경사, 내외전, 내외전. 그다음에 X다리는 후방경사, 외회전, 외회전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이거는 뭐 골반 후방경사 딱 머릿속에 넣으면은 대퇴골은 당연히 외회전이겠죠, 그렇죠? 골반 전방경사가 되면 대퇴골은 당연히 내외전인 건 당연한 메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만 그냥 따라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오다리는 내외전이 되고 X다리는 외회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럼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다리가 되면은 이렇게 내외전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내외전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활처럼 경골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레터럴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써 있네요. 오다리에서 레터럴 데비에이션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아까 그 아저씨 있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거를 방금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레터럴 데비에이션이라 그래요. 레터럴 데비에이션. 근데 만약에 레터럴 데비에이션만 측방으로 이렇게 데비에이션 된 것만 있으면은 사실 교정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위에 아까 케이스도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수술한 거거든요.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렇게 W자로 앉아서 딱 전방경사 내외전이죠, 그렇죠? 전방경사 내외전 그리고 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됐죠, 지금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 로테이션 with deviation 됐죠. 자, 다시 발을 선생님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내외전하고 바깥쪽으로 하면은 대퇴골은 내외전인데, 그쵸? 대퇴골은 내외전인데 발은 이렇게 대퇴골은 내외전인데 이렇게 앉으면서 발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럼 되면서 하나 더. 외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얘가 경골이 바닥에 닿아요, 그쵸? 경골이 바닥에 닿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앉으면서 얘가 바닥에서 밀리겠죠. 그러면은 이 형태가 데비에이션과 같이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다시 앉아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대퇴골이 내외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외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죠?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아주면은 주면서 얘는 반대로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형태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인터널 로테이션 플러스 경골 익스터널 외회전에서 끝이 아니라 바닥에 닿으니까 얘가 바깥쪽으로 밀려버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데비에이션이 같이 일어나요. 자,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경우라면은 내외전으로 만들어주는 교정 운동을 해주면은 효과가 나와요. 효과가 나와요. 경고를 내외전시키는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딱 하나 있죠. 하나는 아니죠. 스락은 대표적인 애는 스락은이고 그리고 내측에 붙어 있는 저 햄스트링에 저 뭐죠? 반막 반건양근 얘네도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켰을 때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 오다리가 지금 데비에이션이냐 회전이냐를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는데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각도 체크하면 돼요. 경골 각도 나오니 이렇게 딱딱딱딱 체크해 보면 돼요. 경골 외회전 됐으니까 내회전이 안 나오겠죠? 내회전 나오니 안 나와. 그러면은 내회전 각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락은 빡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데비에이션 된 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게 효과가 나와요. 하지만 일자로까지 좋아져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상태보다는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진짜 데비에이션만 되신 분들은 효과가 조금 더딥니다. 더딘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사실 남성형 모달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 무릎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금 질문 주셨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맞네요. 근데 무릎은 안쪽을 보고 있는데 종아리뼈만 휘어진 거. 이거는 대퇴골도 내외전, 그리고 얘도 데비에이션 이렇게 된 건데 간혹 가다가 무릎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경골만 바깥쪽으로 가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정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묶어주는 거.
묶어주는 건데, 이 또한 사실 관절의 고착을 생각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관절이 굉장히 아파해요. 관절을 굉장히 아파하시고, 만약에 회전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비에이션만 잡으면은 오히려 2차적인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정확한 거는 컨펌을 해서 이게 외회전과 그리고 데비에이션이 같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데비에이션만 일어난 건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하게 일어난다면은 이론상은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맞지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펌을 하셔야 되고, 자, 근데 지금 이상하죠. 뭐냐면은 골반이 전방사 되면서 대퇴골이 내외전 되는 것까지는 오다리라고 배운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외외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외외전. 외외전. 그래서 사실 오다리는 음, 이제 베루스가 이렇게 O자죠. 그쵸? 벨구스가 X자고, 오다리는 내외전까지는 맞는 얘기지만은 경골은 사실 모른다예요. 모른다. 경골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고, 사실 임상을 이제 저희랑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뭐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은 경골은 사실 외회전 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경골은 외회전 돼서 내외전에 제한이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와그는 항상 강화를 시키는 게 좋고 백리 있을 때도 강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회전 되어서 내외전이 안 나오면서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다리도 우리가 메커니즘은 그냥 이 생체역학적인 기전은 골반의 전방경사, 대퇴골 내외전 그러면서 경골 내외전은 맞지만은 필드에서 사실 임상에서는 제일 많은 케이스가 반대로 경골은 저렇게 외회전 돼서 내외전이 안 나오는 분이 많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키포인트 근육은 저거죠. 스라근입니다. 스라근을 항상 강화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OX다리 지금은 저기 마감돼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이기백 저희 교육이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측만도 마찬가지지만은 요 오다리도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서 프리테스트라고 해서 이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뭐 중립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중립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립으로 만들어서 골반 중립, 대퇴골 내외전이니까 뭐겠어요? 외회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리 붙여놓고 골반 전방사 된 거 중립 맞추고 뭐 후방사로 보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골반 중립, 그 다음에 대퇴골 외회전 만들고 발은 외회전돼 있으면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립으로 아무튼 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봐서 이 사람의 오다리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나도 봐야죠. 그렇죠? 그냥 오다리 회원님이 오셨는데 회원님 오다리가 이게 활자로 좀 휘고 경골형 오다리고 뭐 이러셔가지고 나이도 많으시고 뼈도 자라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은 나도 나중에 뒤탈이 없겠죠. 나중에 내가 해준다 그랬는데 측만증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저 측만 몇 번 해봐가지고 그래도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이랬는데 연세가 막 많거나 뭔가 뼈가 다 자라버려가지고 안 되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앞에 이 컨펌을 했더라면은 우리가 회원님 정확하게 이 정도 뭐 3cm 이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면 측만은 펌프는 요만큼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보시면은 요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얘가 달라지겠죠. 끝나고 나서 뭐 컴플레인 당연히 안 걸리고 회원님도 오히려 더 저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방법이 항상 있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엑사리도 마찬가지겠죠. 엑사리는 보통 골반의 후방경사, 대퇴골의 외회전, 그다음에 경골의 외회전. 경골은 보통 90%가 외회전입니다. 외회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음, 이렇게 오다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그냥 이건 체형 평가에서 다 쓰시는 거라서 어 요거죠. 우리 무릎 뒤 주름으로. 그래도 여성분들 오시면은 레깅스 입고 계시니까 잘 보여요. 잘 보여서 무릎 뒤 주름이 안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대퇴골의 내외전, 그러니까 대퇴골의 각도를 보는 거죠. 대퇴골의 각도.
대퇴골의 정렬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발 위치를 보면서 티비아가 왜 회전됐다 요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때도 많이 설명드리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회원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체형 평가해야 되는 게 귀 높이, 그죠? 귀 높이 보고 그다음에 어깨 높이 보고 그다음에 골반 높낮이 보고 그다음에 발 아치만 딱 확인을 하고 운동을 들어가면은 뭐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서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돌아갔을 때 나는 평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팔다리라 그죠? 팔다리. 팔다리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다리예요, 다리. 팔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다리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다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누웠을 때, 서 있을 때나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회원님이. 그걸 보고서 이 교육 중에서 나왔어요. 부산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바로 딱 누워 있는 거 보고 파트너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외회전 되게 심하네요. 대퇴골이 고관절 외회전 되게 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선생님, 아까 우리 말씀드렸었어요. 뭐냐면 우리 하지 정렬에서는 발이 돌아갔다고 해서 고관절의 외회전이라고 평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라고 했더니 아 이러면서 딱 머리를 때리면서 혼자 막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방금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뭐였냐면은 무릎과 보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죠? 오금물 보셔도 되고요. 오금 뒤에서 봤을 때 근데 제가 이해가기 쉽게 무릎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무릎이 앞을 보고 있는데 누워 있을 때 딱 누워 있는데 지금 회원님 누워 있는 거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무릎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약간만 가 있어요. 약간만 반대쪽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약간 사선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발만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다시 무릎이 양쪽 발을 비교했을 때 둘 다 파텔라가 비슷하게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무릎이 딱 위로 올라오게 한 이 정도 바깥으로 가 있는데 한쪽은 발이 그대로 내려가고 한쪽은 발이 요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죠? 무릎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퇴골이랑은 고관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관절과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는데 발이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회원님 제자리에서 세 걸음 걸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멈춰 보세요. 딱 했는데 회원님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무릎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발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 같이 돌아가 있으면은 고관절 외회전이 맞죠, 그죠? 고관절이 외회전됐구나, 대퇴골에 외회전됐구나라고 하는데 얘는 앞을 바라보고 있고 발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러면 이거는 경골의 외회전이죠, 그렇죠? 경골이 외회전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오금. 오금 위치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릎 위치 잘 보셔서 이렇게 내외전되어 있지 않은지 그렇죠? 어니요 멀쩡해 그러면 이거는 TBR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OX다리를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OX다리 뭐 하면 뭐 이런 것들도 무조건 봐야죠. 그렇죠? 이런 사 바라 발가 이런 구조적인 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그쵸? 안테 버전, 리트로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 크래그 테스트 해 가지고 찾아내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지식이 좀 정리되고 나면은 나중에 또 공부를 딱 이제 해결 방법을 딱 배울 때 거부감 없이 금방금방 습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여기 보시면은 왼쪽 어깨 약한 상태인데 왼쪽 손목 안쪽에 통증 저림. 손목 안쪽이면은 손바닥이라는 건가요? 손목 안쪽. 여기일까요? 여기일까 아니면 안쪽이라는 게 요 안쪽인지 요 안쪽인지가 요렇게 안쪽인지 그죠? 일단은 한번 뭐 우리 손목 굴곡근 있죠? 이 굴곡근 아래로 어 우리 요 안쪽으로 우리 심지굴근과 천지굴근 요 사이로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정중신경이. 그래가지고 요 정중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이렇게 꼭 주먹 쥐면서 압박받으면서 이렇게 저림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고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액인 것 같기도 하고 언더그립 잡고 로우 동작하면은 이렇게 손목 안쪽에서 통증 저림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다 로션 발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꽉 누른 다음에 천천히 지그시 쫙 풀어내세요. 그다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손바닥에서 우리 소지구와 모지구 있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 딱 힘들어 가는데, 얘를 잡아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벌려내듯이 쫙쫙 풀어내주세요. 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근육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목을 익스텐션, 그 다음에 뒤로 보내주시고 어깨를 아래로 내리세요. 쭉 따라해 볼까요? 다시 스파이더맨 여기 중급자에 나오죠. 손목 익스텐션, 그 다음에 뒤로 쭉 보내고 신전해놓고 어깨를 디프렉션 시켜요. 그 다음에 목을 반대로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정주신경이 쫙 스트레칭 되죠. 요거까지 한번 해주고 나면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맞다라면, 정주신경의 문제가 맞다라면. 버섯목 증상이 있는 상태인데, 버섯목 원인이 라운드 숄더 때문인지 상하고 좀, 아, 버섯목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일단 무조건 얼라이먼트예요. 무조건 중립 정렬을 맞춰야 되고, 일단 일자목이죠. 일자목 때문에 요 버섯목 우리 경추뼈가 하나가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우리가 버섯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끄러져 갔다라는 표현보다 미끄러져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뒤에가 빵빵하게 올라오는 게 버섯목입니다. 왜? 위에 분절 때문에. 항상 관절은 위에가 고착되고, 아니지. 다시. 어딘가가 고착이 일어나면은 로딩을 받는 게 아래 분절이 아래.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4, 5번이 고착이 되면서 6번, 7번, 보통 6번 라인에서 얘네가 로딩을 다 받으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전방전이증 아시죠? 전방전이증. 버섯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버섯목은 당연히 아는 얘기고, 요추 전방전이증도 아시죠? 그렇죠? 전방전이증이 뭐예요? 얘가 전방으로 앞으로 이렇게 밀려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쏙 밀려난 거죠. 쏙 밀려난 거. 그러면은 전방으로 버섯목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버섯목도 위에서 일자목이 계속 진행되다가 얘네가 고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안 움직인다고 막 뭐 움직이고 막 하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4번 5번이 야 니네 움직여, 나는 고착돼 가지고 지금 못 움직인다 이러면서 막 돌리고 있는데 지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딩을 다 어디서 받냐면 콩콩콩콩콩콩 가다가 아래서 받습니다. 아래서. 디스크는 위, 관절은 아래. 이렇게 로딩을 더 받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로딩을 받으면 문제는 주변의 연부 조직들이 이제 못 잡아주는 상태가 돼버려요. 끝지경까지 가면. 끝지경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서 뼈도 자라게 되는 것도 그 기전입니다. 우리 막 뼈가 자랐다 척추에. 그래서 목뼈 보면은 목뼈 엑스레이 찍었을 때 뿔처럼 자라는 것도 그런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가 자꾸 로딩을 받다가 로딩을 받다가 얘네가 이걸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는데, 불안정성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 연부 조직들이 못 잡아주게 되는 일이 생겨요. 로딩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가 이제 나는 목을 돌리고 할 때 막 지네 맘 굴곡 신전하는데 다 같이 안 움직이고 지네 맘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브레인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야, 너 지금 뭐해? 왜 너 혼자 신전 안 해? 왜 니 혼자 굴고 안 해? 딱 명령을 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억울하죠. 야, 나 6번인데 내가 안 움직이고 내가 너네랑 안 같이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러니? 4번, 5번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주변에 내 인대들이 지금 나를 못 잡아주나, 막 항인대, 극상인대, 극간인데, 뭐 후종인데, 저기 뭐야, 여러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이니까 전종인데는 아닐 거고, 뒤에 있는 애들 나를 안 잡아주니까 나도 니네랑 같이 가고 싶어. 그럼 나 좀 도와줘봐. 라고 하니까 얘네가 혼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디를 막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를 막 키우기 시작해서 이 바디가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퇴행성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뼈가 자란다, 추체가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아무튼 이런 기전에 의해서 얘네가 자꾸 앞으로 밀려나는 힘이 생기게 돼요. 뒤에서 못 잡아주니까 로딩을 자꾸 받으면은 앞으로 미끄러지게 되는데, 미끄러지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 버섯목 이랬을 때
뒤에가 들어간 사람은 없죠, 그쵸? 뒤에 간 사람은 없죠? 뒤에가 쏙 들어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뒤에가 뭉툭하죠. 근데 만지면 어때요? 뼈가 만져지나요, 막? 이게 이 SP 우리 여기 지금 뭐 등 뒤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우리 척추 SP가 따닥 만져지나요? 그게 버섯목 있는 사람한테 만져면 만져지나요? 더 안 만져지죠? 볼록해서 더 뭔가 막 통통통통 살갑고 지방 같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은 밀려나면서 추체가 밀려나면은 얘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는 게 이제 얘를 보상하는 거죠, 보상. 뭐냐면은 뒤에 있는 인대들이 얘네가 앞으로 못 가게 앞으로 가는 만큼 더 뒤로 빵빵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추 전방전이증도 실제 회원님 만나면 뒤에가 그쪽이 보통 L5에 많이 생깁니다. 그 뒤에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지. 요추를 까면 되죠. 바지를 살짝 엉덩이 위에까지 살짝 내렸다가 옷을 올려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뭔가 지방이 있는 것처럼 통통해요. 거기만 볼록. 그러면 이게 전방전이증일 수 있다. 그냥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안에가 쑥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버섯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중에 해결책이 다 나왔어요. 뭐냐면 버섯목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관절을 가동해 줘야 돼요. 누워보세요라고 해서 목을 들어서 좌우로 해서 그 4, 5번에 고착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자목이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목이 원인이니까 때마침 있네요. 이런 웨지를 이용해 가지고 코어 운동할 때 목에 커브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구분등이 있다라면은 등을 펴주는 그러니까 정렬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목 그다음에 구분등 있으면 구분등 피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운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등이라면은 굽게끔 만들어 주는 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흉추 가동성 이런 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같이 강화시켜야 되는 게 바로 중화부 승모근 능형근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얼라이먼트와 근육 보시면 돼요. 얼라이먼트와 근육. 자, 일단 그 고착에 대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목 뒤에 손을 놓은 다음에 여기 버섯목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능형근을 꽉 모아주세요. 날개 이렇게 능형근을 꽉 모아준 다음에 목을 뒤로 쓱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거예요. 귀가 이 어깨 선상에 올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딱 보면은 얘가 쑥 들어가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육 강화와 함께 운동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목 당연히 교정해 주셔야 되고 구분 등이나 뭐 일자 등도 있으면은 같이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근육으로는 요 근육들 강화시켜서 제일 좋은 게 엎드려서 목 들어보세요. 굽었으면은 신전도 되겠죠. 그다음에 요추는 또 뭐 과신전 요추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추 막 하이퍼 익스텐션 막 허리로 꺾어서 안 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턱 당기세요. 가슴 드세요. 중립정렬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당겨주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능형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이렇게 엄지가 뒤에 가면은 하부 승모근입니다. 하부 승모근 이렇게 해서 강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것만 또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이 원인이 계속 목에서 경추에서 일자목 때문에 관절에 고착이 있는 게 지금 계속 로딩을 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많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요 버섯만 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다음에 어깨, 무릎. 이 회원님이신데 어깨와 무릎이 아프시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프고 흉근 스트레칭 하실 때 많이 아파하시고 측만도 가지고 계신데 쇄골 라인도 한쪽만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어깨 견갑 불안정성이 심한 상태입니다. 일단 조금 이게 두루뭉실해 가지고 어깨 불안정성 이러면 견갑 불안정성 이러면 일단 정곡은 니은근, 중하부, 승모근 요 세 가지는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얘는 항상 강화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초보라기보다는 뭐 초보가 아니어도 모를 수 있죠.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은 요 견갑 불안정성이라면 견갑이 얘잖아요, 그죠? 견갑골이 얘잖아요, 그죠? 견갑골이 지금 이 흉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인대가 아니에요. 인대가 아니라 관절이 아니에요. 관절이라고 말할 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S 조인트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자격 조건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인대도 없고 서로 경첩을 이렇게 막 하고 있지도 않고 없어요. 그냥 얘는 피스로 지금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스로 박혀서 이 피스를 제가 띵띵띵 풀어버리면은 경고를 팍 떨어져 버려요. 그쵸? 우리 이거랑 똑같죠?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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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쵸? 요거 떨어진 거. 요거를 지금 부착하고 있는 게 놀라시죠, 선생님? 죄송해요. 이걸 지금 부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어깨에서 근육이 정거근, 그쵸? 이 내측에 딱 립에 붙어서 내측에 딱 붙어 있는 전거근. 그 다음에 또 내측에 붙어서 흉추에 붙어 있는 능형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위에 딱 덮어지고 있는 중화부 승모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깨 불안정성 이러면은 전거근 푼 사람 없죠? 이런 어디 교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배운 적 없으시잖아요. 그쵸? 어, 똑같은 얘기예요. 능형근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중화부 승모근도 풀라는데 없죠. 한 군데도. 그쵸?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항상 어깨에서 그냥 치트키예요, 치트키. 치트키라기보다는 항상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깨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요 근육들 무조건 강화시켜 주시고요. 한쪽 뼈만 올라와 있고 진짜 왼쪽 어깨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세요. 음, 요거는 중화부 승모근의 약화 때문일지 아니면 또 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일지 잘 모르겠는데 뼈 구조라면 사실 우리가 뭐 체형 교정으로 한다 이런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다라고 하면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부 승모근은 일단 왼쪽에 많이 강화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어, 귀 높이를 한번 보시고 귀 높이가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왼쪽 어깨가 높았잖아요. 뒤에서 잘 안 보이네요. 왼쪽 어깨가 높았는데 왼쪽 귀가 회원님이 만약에 내려왔으면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상부 승모근을 많이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그건 상부 승모근 단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두골에 붙어 있잖아요. 상부 승모근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점을 좀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해 가시죠? 어깨가 높은데 귀가 같이 딸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상부 승모근 단축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깨만 올라오고 목은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은 견갑거근이 날개뼈를 위로 올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걔를 늘려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하부 승모근은 무조건 강화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깨는 아까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고, 무릎 아파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경골입니다. 경골. 발이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면서 보통 요족도 있긴 하겠죠. 우리가 이 나비큘라라고 하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뼈가 보행 시에 3mm가 툭툭툭툭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푸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행 시에 프로네이션 푸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0mm가 되면 이게 요족인 거고요. 그다음에 과하게 막 5mm, 10mm 이렇게 되면 이제 아치가 과하게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발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경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다가 반대로 보상에 의해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겠죠. 보상작용을 일으키면서 거골과 경골이 같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됩니다. 다시 발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더 세워주는 형태가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주는 형태가 생기면서 다시 원래는 발의 프로네이션 신드롬이라는 거는 프로네이션 플러스 경골 인터널 로테이션인데 이렇게 가는 사람 없죠, 거의. 이렇게 가는 사람 없죠. 이게 아니라 보상을 해서 얘를 외회전 시켜주고 거골도 레터럴 데비에이션 이렇게 그냥 쉽게 외회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경골과 거골이 보통 외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외전이 안 나오면서 우리 어디 무릎 통증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무릎 통증. 무릎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경골에 있죠? 경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파요라고 하면 더 이상 요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파란색 매달려 있는 애 있죠? 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경골. 경골을 보는 게 보통 90% 정도 될 겁니다. 간혹 가다가 뭐 대퇴골 회전 제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쉽죠. 앞바다리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안쪽으로 안 되거나 뭐 안 되면 그냥 바로 눈치채가지고 얘를 잡아버리면 되는데 거진 90%가 경골입니다. 경골.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 통증 이러면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 무릎뼈, 이 종잡뼈가 아니라 바로 경골. 우리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이
종자뼈 제거 수술 했어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쵸? 뭐 이분화되어 있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보통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여기죠. 그쵸? 메니스커스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파요 이러면은 일단 경골이 문제구나. 경골 어떤 상태로 문제가 있지? 보통 발아치가 요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족도. 근데 보통 발아치가 무너지니까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발아치가 프로네이션 되면서 인터널이 아니라 보상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외회전 되면서 무릎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그쪽 발이 거골도 외회전돼서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안 되는 게 바로 돌지 플렉션이에요. 우리 발목 당기는 거 있죠? 발목을 당겨 보세요라고 했을 때 20도의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처음 들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이제 나중에 금방 또 이해가 갈 겁니다. 음. 나중엔 자연스러워져요. 처음 들으면은 막 외우다가 나중에는 무릎 뭐 당연히 경골 봐야지. 그럼 뭘 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무릎 아파요 그러면 무조건 경골. 어떻게? 외회전. 잠깐 제가 아까 내외전 시키는 근육 뭐가 있다 그랬죠? 내외전을 시켜주는 근육이 저 파피테우스 여기 스라근을 강화시켜주는 거를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발아치는 당연히 살려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이거 몇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다가 어 조금 필요한 것만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여기서 음, 이제 됐어 나 이제 내가 끝이야. 1시간 다 했어. 이러고 끝내셔도 되지만은 또 뒤에 한 20분, 30분 정도만 제가 하는 김에 해보도록 할게요. 무릎 뒤 오금 통증. 오금 통증 보통 백리나 아니면은 방금처럼 발아치가 과하게 무너져서 수라근이 스트레칭 돼가지고 문제가 많지. 수라근이 단축돼가지고 오금 쪽으로 통증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하셔야 돼요. 정경골근, 오금 뒤 여기 아프거나 저려요 이러면은 일단 강화시키세요. 무조건 강화가 일단 1번입니다. 반대로 했을 때는 90% 확률로 큰일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95% 확률로 일단. 어, 무릎 뒤쪽.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어 백리 있어서 얘가 후방으로 밀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백리가 이거죠. 이렇게 발까치발 된 거 생각하면 되겠죠. 백리가 돼서 얘가 뒤로 밀려나 버리면은 오금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언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W 자세에서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자꾸 무릎이 바닥에 닿잖아요. 경골이 뒤로 밀려나요. 그랬을 때 오금 쪽으로 통증을 옛날에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없겠죠 많이. 음. 신발을 신으면 괜찮은데 맨발로 바닥 딛거나 걸으면 발등 외측 복숭아뼈 아래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바닥을 딛거나 걸으면은 발등 발등 외측 복숭아뼈. 요건 아마 비골의 움직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일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이벌전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벌전, 애벌전 이렇게 하죠. 애벌전이 20도, 얘가 30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각도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비골을 위로 좀 올려줘 보세요. 그냥 우리 복숭아뼈 있죠?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거라 좀 어려워요. 지금 비고를 잡고 위로 이렇게 올려드려 보세요. 올려서 발목을 이렇게 인벌전, 이벌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저는 위로 올려줘요. 흔들던지 그냥 밀던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위로 올려줘 보세요. 보통은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발목 뼈쓸 때 이렇게 전거비인데 이쪽이 지금 아프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음, 보고 고관절 움직임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법. 요런 게 이제 제가 조금 어려워해요. 너무 좀 룰아웃을 막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고관절 움직임이 안 좋다라는 게 어떤 각도가 안 나오는지 그쵸? 우리 천장 보고 누워가지고 외회전 내외전 각도를 검사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아까 여기에 혹시나 있는지 외회전 내외전을 아까 각도를 검사하는 게 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축을 딱 똑같이 삼아가지고 이게 외회전이죠, 그쵸? 외회전 제기 차듯이 그쵸? 제기 차듯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차버리는 게
내외전이죠. 내외전 35도, 얘가 45도가 나오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해서 어떤 게 안 나오는지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나오게 해주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을 찾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은 이제 반대 근육 스트레칭이겠죠. 그다음에 운동법은 그 동작이 나오게끔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외회전이 안 나와요. 그럼 외회전 근육 강화. 그리고 내외전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웨이백은 보통 골반의 후방경사로 인해서 그렇죠? 골반이 후방경사가 되면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밀리는 게 보통 골반 스웨이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체형을 그렇게 막 굳이 막 나누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웨이백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버리는 것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어차피 하나하나 봐야 돼. 왜냐면 그게 더 편해져요, 나중에. 왜냐면 골반은 후방경사고 등은 굽어야 되는데 갑자기 플랫백이 됐어요, 이렇게. 그죠? 1.5이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골반을 내밀면 그냥 스웨백이 되는 거고 안 내밀면 그냥 후방근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골반이 후방근사가 되면서 앞으로 밀려지고 등은 굽고 이 형태를 우리가 스웨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이 아니라 강화시킬 대표적인 근육이 복횡근이죠. 복횡근. 아랫배가 볼록하신 분들. 아랫배가 볼록한 사람들 그런 형태로 많이 오겠죠. 그래서 복행근 많이 강화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선생님들 어차피 시상면 정렬은 제가 뭐 교육 때도 많이 설명해 드리고 이따가 측마에서도 잠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시상면 정렬은 그냥 회원님들 오시면은 그냥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교정을 1번으로 하죠. 1번. 뭐 1번이라는 게 운동의 순서가 아니라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체형 교정한다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뭐 골반이 막 틀어지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이래도 무조건 내 머릿속에는 들어와야 되는 게 시상면 정렬이에요. 어차피. 그죠? 근데 그 방법이 막 스웻백은 이 방법, 뭐 전방경사는 이 방법, 뭐 일자몽 이 방법,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나중에 이렇게 그냥 허리에다가 끼고 목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운동만 시켜주면 전방근사는 후방근사가 되고 후방근사는 전방근사가 되고 그쵸 1.5 여기 들어가고 그쵸 이렇게 되고 등도 일자등 카이포시스 후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중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평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만져보고 일자등인가 구분등인가 1.5일 거고 목은 그다음에 허리는 전방상과 허리인가 이런 거 평가하는 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시상면 정렬은 무조건 스웨ペ 전방사든 모든 거는 그냥 무조건 교정을 그냥 무조건 1번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 그 방법이 그렇게 뭐 어려운 특별한 방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관절 찝힘, 고관절 찝힌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전방 활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음, 얘를 당겼을 때 그쵸? 몸쪽으로 당길 때 찝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쵸? 그랬을 때 내외전도 함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전방 활주일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힘을 빼세요라고 했을 때 힘을 빼고 제가 올려볼게요라고 했을 때도 같이 제한된다라면은 그게 관절의 문제, 즉 전방할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주변의 근육들 중에 약화가 된 근육들을 찾는 게 빠르겠죠. 고관절이 찝히는데 힘을 빼고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안 찝힌대. 그럼 이거는 자 혼자 올려보세요 했더니 어우 찝혀요. 이러면 이거는 어, 근육의 문제인 거죠. 근육의 문제. 그래서 어떤 근육인지 찾아봐야 돼요. 보통 소아스 머슬, TFL 뭐 이런 애들의 문제가 많겠죠. 어, 장요근이 약한지 강한지 한번 근력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TFL은 보통 풀어야 될 근육일 거고 대둔근은 약할 거고 중둔근도 약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맥락을 잡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날개뼈 합각통증은 보통 중하부 승모근의 약화로 인해서가 제일 많죠. 날개뼈 하각 아래 딱 거기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라인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경추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각이 딱 이렇게 동그랗게 아파요라고 하면은 보통 하부 승모근의 약화거나 아니면은 뼈 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7번 여기인데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 그냥 이 이게 안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나중에 배우고 나면 재밌고 참 쉬운데 안 배우신 분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막
갑자기 뼈 나오고 이러면. 근데 만약에 하각이 아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픈 쪽을 눌러보고 반대쪽을 똑같은 위치에 거기를 반대쪽을 눌러보세요. 근데 반대쪽은 안 아파요. 눌렀을 때. 그리고 그 아프다라고 하는 쪽을 눌렀을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나잖아요. 척추계리근의 톤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바닥으로 꼭 누르고서 한 1분 정도 있어주세요. 그게 이제 얘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문제인 경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뼈 하나가 이렇게 툭 뒤로 돌아가면은 여기가 아프다라고 해요. 보통 이게 T4에서부터 7번 요 레벨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원래 로테이션 되는 게. 그래서 잘 체하거나 그분이 막 잘 체하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파요. 중간보승모근 쫙 강화시켜 보고 그래도 아파요. 눌러봐요. 여기요. 반대쪽은요. 괜찮은데요. 여기 아파요. 그럼 바닥을 꾹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1분 정도 동안. 아니면 뭐 마사지건으로 그냥 누르고 꽉 쏘고 있던지.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마사지건으로 거기를 꼭 누르고 그냥 하염없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꼭 누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고 나면 뭐 움직임 뭐 해보던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딱 나오겠죠. 저도 뭐 제가 이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체형 분석 방법, 체형 분석 방법. 이게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체형 분석 방법. 체형 분석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아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뭐 그냥 그 안에서 모르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러면서 알아가야 되고 어, 항상 내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막 케이스 경험 이런 거를 계속 자꾸 그냥 귀에 닳도록 자꾸 들어봐야 돼요. 자꾸 들어봐야지 이게 되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담도 잘하게 됩니다. 상담도 잘하게 되고 음, 어깨 모양, 어깨 모양에 따른 통증 케이스. 아이고, 이거 뭐 어, 그다음에 최근 극상근 힘줄 염증이 생겨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때 어떻게 재활할 수 있는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지금 어, 나가신 분 나가셨나? 자, 극상근이, 극상근이 우리 날개뼈 극 위에 극상 Y의 이 뽀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쭉 나와가지고 우리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옆쪽에 대결절 그리고 앞에 소결절 다시 대결절의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순서 앞, 가운데, 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왜? 극하근, 소원근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고 요렇게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위에 극상근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견갑하근은 뭐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이건 뭐 소결절에 붙어 있으니까 지워버리시고 극상근이 그래서 자 대결절이 이렇게 있으면 대결절이 자, 이제 딱 크게 보는 거예요. 대결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상 Y에 쭉 해서 견봉 아래로 아까 그 견봉 여기 아래로 쓱 지나가지고 이렇게 딱 부착되는 거예요. 앞에 맨 앞에 그다음에 극하근 그다음에 소원근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극상근에 건을 컨택할 거면은 옆에서 선생님도 만져보면 다 아실 거예요. 옆에서 생각보다 앞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45도 앞으로. 그러면은 딱 내가 긁어봐요. 막 긁으면은 아파. 저도 요즘에 제가 아까 그랬죠. 복싱하다가 요즘 임핑지가 왔다고. 얘가 이게 뭐냐면은 극상근 건염이에요. 그죠? 아까 계속 어깨가 처지면은 어깨가 처지거나 얘가 상방으로 활주가 되면은 이 공간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 공간에 뭐가 있겠어요? 극상근이 있죠. 극상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계속 맞물려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복싱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수영하고 막 난리 쳐봐요. 그러면 여기가 건이 다 닳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극상근 건염인 거죠.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자, 다시 얘가 지금 어딨냐? 바로 옆에가 아니라 살짝 앞쪽에 붙습니다. 이렇게. 왜? 스케션 각도가
35도라 그랬죠, 그쵸? 그럼 딱 말 그대로 약 35도 정도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지금 얘만 딱 아파요. 극하근은 거의 안 아픈데 극상근이 딱 만지면은 탕탕탕 튕기면 아파요. 얘를 잡아서 선생님들 잡아서 한쪽으로 탁탁탁 원래 뒤에서 앞으로 긁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안 되죠. 당겨봐요. 그냥 긁어보세요. 원래 정확히는 내가 뒤에서 사람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당겨줘야 돼. 탕탕탕탕 당겨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연습만 얘를 긁어요. 이렇게 긁어. 그럼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옆쪽이 아니라 약간 앞쪽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긁으면은 되게 아픈데 하나 있어요. 여기가 극상근의 건이에요. 근데 지금 긁었죠. 제가 막 긁고 스카티쉬를 형성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엄청난 진짜 고급 테크닉이에요, 선생님들. 요거 어깨 아픈 사람한테 이 사람이라면 프라이머리가 지금 요건데 진짜 원인이 이게 딱 맞는데 이게 아니어도 아까 외회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외회전이나 뭐든 그냥 어깨에 뭐 문제 있다 하면은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음, 허리 뭐 아닌가? 허리 아플 때 햄스트링 푸는 거, 복직근 푸는 거, 아니면 뭐 어깨 아플 때 약간 대흉근 푸는 거, 뭐 아까 소흉근 푸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치트키 그냥 일단 무조건 가요. 그러면은 좋은 효과만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딱 기억해 주세요. 특히 지금은 극상근이 나왔으니까 극상근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그리고 원래 극상근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찝혀가지고 자꾸 우리가 병원에서 그 프롤로 세라피를 맞거든요. 프롤로 세라피. 제가 오늘 게시물을 못 올렸는데 바빠가지고 그 오늘 저기 이규진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오늘 협력병원 그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고 왔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딱 들어오신 분이에요. 똑똑하시죠. 그 당시에는 스테로이드제만 막 주구장창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어디 아파하면 스테로이드제 막 뿌리잖아요. 스테로이드제는 결과적으로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서 별로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의사분들도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3번 이상 잘 안 맞추고 자주 맞으면 몸에 안 좋아요 이러면서 맞추죠. 그러면서 왜요? 이러면은 이렇게 크게 설명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인대 강화 주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프로로세라피. 이게 프로로세라피가 사실 그 인대 강화 주사의 명칭이 아니라 그 제품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인데 이 프로노세라피가 어떤 원리냐면은 얘가 포도당 주사예요. 포도당 주사. 포도당 주사인데 극상근 건염이 있거나 인대 문제나 건의 문제, 어깨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포도당을 넣어버려요. 뭐냐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사예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사. 뭐냐? 인플루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붓기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포도당을 넣어서 염증을 막 일으켜서 붓기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딱 거기 염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을 시키려고 콜라겐이 막 거기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보다 그 부분만 더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게 바로 그 기전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주사를 뭐 맞출 수도 없죠. 맞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카티쉬를 막 형성시켜가지고 그 전보다 더 좋아지게끔 만드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테크닉이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만져서 막 아픈데 참으세요라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푸는 탕탕탕. 아마 극상 건염 있으신 분들은 만지면 두께가 달라요. 그냥 내 거 지금 선생님들 거 만지는 거랑 어깨 문제 있는 분 딱 만지면 이거 뭐야? 뭐 갑자기 뭐가 있네? 이 정도로 딱 만지면 똥똥똥 걸릴 만큼 두꺼워져 있을 거예요. 걔네가 이제 염증이 엄청 있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얘를 스카티시를 형성시켜서 하루 이틀 정도만 약간 뻐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뜨끈해질 수도 있으니까 냉찜질 많이 그러면 냉찜질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전부 다 이게 어떤 원리로 제가 해드리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은 회원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팔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아프긴 아프지만은 되게 아파요.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사를 안 넣어도 손으로 주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꿀팁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서 선생님들 잘 쓰시길 필드에서 지금 내일부터 어깨 아픈 사람들 오세요. 그냥 팍팍 긁어버리세요. 그래서 몰라도 안 척하세요. 회원님, 우리 병원에서 프롤로 세라피 아시죠? 그러면 네 알아요. 하면 난 모르지만 아는 척하세요. 그 기전이 뭐냐면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에 인플루메이션이라고 하는 붓기를 형성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걔를 회복시키려고 콜라겐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좋아지게 반응을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그 프로세라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방접종이랑 같은 기전인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아프시겠지만 참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설명하고 나면은 회원님이 와, 이쌤 뭐야? 그러고 하면 진짜 어깨가 엄청 가벼워집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얘를 계속 몇 번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어깨에서 치트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지금 상지 재활 전문가 과정에서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깨 재활 전문가 과정에서도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근육의 문제냐 그 관절의 문제냐 제가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요거 관절의 문제는 오십관 대표적으로 근육의 문제는 회전근개 건 파열 뭐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쓰는 방법이에요. 일어나시거나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죠. 제가 알려드려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치 있는 내용이고 척추측만 여기 너무 많아요, 그죠? 요거 너무 많아서 음. 측만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해드리고 제가 교육을 하는 거니까 와 여기 딱 있네요. 초등학생 10살에서 10분만 주세요, 선생님들. 4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측만과 아침 무너짐 개선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기 딱 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들. 요거 하나만 할게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을 때 주의할 사항이라서 그래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요. 이거는 혈액 검사, 그냥 피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류마티스 인자가 있어요.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무조건 상위 경추를 교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경추 교정을 다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계실까 봐 아니면 미래의 회원님 중에서 그런 분 만날까 봐. 저 손가락 괜찮은데 발가락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있대요라고 하면은 일단 경추하지 마세요. 경추 저 후두학은 배웠어요. 목 트랙션 배웠어요. 뭐 목 마사지 배웠어요. 그냥 일단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요 상위 경추에 요 사이에 리가먼트가 있거든요. 가로인대가 여기 1번, 2번이죠. 1번, 2번에 요 가로인대가 렉시티가 약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광지성 척추염, 다운 증후군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일단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뭐 해결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요거 알고 계세요. 나머지 뭐 류마티스 말고 아까 다운증후군, 강기성 척추염 이런 것들은 만나면 안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뭔가 어이 뭐야 이러면서 못하고 좀 저한테 물어보시던지 막 물어보실 텐데 류마티스는 저 얘기예요. 제 얘기. 류마티스는 속아요. 자꾸 속아버려요. 처음에 저도 모르고 막 했었죠. 그 상경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 사람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점점 몰아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식이 없다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측만인데 그래서 우리가 측만인데 아침 무너짐 그렇죠? 아침 무너짐이 거의 뭐 측만의 90%가 다 있어요. 그렇죠? 측만이 10살에서 12살이면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만이라고 하면은 측만증 이렇게 틀어진 거를 교정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거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금 더 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막 이 층만이 막 어렵단 말이에요. 홈프는 오른쪽에 있고 막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흉추는 오른쪽 컴백스인데 자, 일단 측만의 기전은 왼쪽 골반이 내려가 있고 왼쪽 요추 컴백스 이게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왼쪽이 열렸다 그쪽으로 아프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흉추는 반대쪽으로 컴백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어깨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막 이렇게 보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흉추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게 측만이란 말이에요. 뒤쪽으로 허리도 뒤쪽으로 왼쪽으로 열리고 뒤쪽으로 왼쪽 돌아가고 흉추도 오른쪽으로 열리고 오른쪽 뒤로 들어가고 이게 일단 측만의 기전인데 이게 막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은 측만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건 단 하나. 뭐냐면은 효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장담을 한다 못 한다. 요 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 기전을 막 반대로 운동시키고 뭐 교정할 수 있는 그 교정 방향으로 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바라치가 다 무너졌는데 바라치 운동하는 거 쉽죠?
근데 아치가 안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치를 사냐 안 사냐. 이게 지금 어렵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측만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 측만은 나중에 뭐 공부해 보시고 계속 공부하셔야 되겠지만은 공부를 하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희한하게 측만이 있는 분들은 아치 무너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치 무너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했을 때 턱관절이 틀어지거나 혹은 가만히 있을 때 귀높이가 다르다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상위경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시풋이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악시풋이 후두골이 지 혼자 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고 보통 C1 상위경실 1번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위경실 1번 1 같이 축으로 쓰는 게 바로 턱관절이에요. 이거 딱 라인이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턱관절이 틀어진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층만을 교정을 할 때는 층만은 당연히 당연히 누가 부정할 거 없이 층만을 교정해야 되지만은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발과 경추예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희한하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은 층만이라는 거는 그냥 이 층만이 들어갔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 근육들이 약화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층만이 왔을 때는 뭔가 풀어주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몇 번 뭔가를 해주고 하겠지만 햄스트링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단축되면은 풀어주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근육이 약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많이 해줘야 되고, 그중에 발도 봐야 되고, 이제 무릎 잡아주는 근육, 대둔근, 중둔근, 코어 근육, 중하부 승모근,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정거근, 그죠? 익상근각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화가 되는 근육들이 남들보다 되게 빨리 약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측만에 대해서 음, 또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측만도 음, 측만을 공부할수록 단정 짓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드리죠. 교정된다, 안 된다. 너무 내용이 많죠. 논문에서도 많고. 딱 그대로 나와 있네요. 측만은 공부할수록 단정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부할수록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 효과를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교정이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효과가 있든 없든 교정을 해야 돼요. 왜? 안 하면은 퇴행성으로 남들 또 퇴행성 디스크 이런 거 아시죠? 그냥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생기는 확률이 남들보다 20배예요, 20배. 안 하면 더 심해지고 계속 로딩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를 해도 충치가 생깁니다. 그쵸? 교정 운동을 해도 충치가 생길 텐데 충치가 생기더라고 해서 양치를 안 할 거냐? 없겠죠, 그쵸? 뭐 생겼어? 충치 생겼네. 치료하든 뭐 치료가 되든 말든 양치를 계속 해야 되겠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행잉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행잉 테스트를 해서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를 이 행잉 테스트를 통해서 측만의 각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볼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측만에서 이제 측만증이 왔을 때 35도와 15도인 측만이 왔을 때 20도와 30도가 왔을 때 누가 더 교정하기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 H7과 같이 측만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바로 이제 피식 웃으면서 당연히 모르지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30도가 많아 보이니까 30도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쵸? 당연히 모른다. 뭘 봐야 되냐? 나이를 봐야 돼요. 나이. 그쵸? 그 말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유연성 그리고 가동성을 확인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측만증이든 구분등이든 뭐 모든 척추에서 버선목이든 뭐든 간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굽었어? 이런 분들 없죠? 구분등이 10도 굽었어요? 20도 굽었어요?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쵸? 얼마나 뻣뻣한지를 보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측만에서도 그러니까 나이를 보라는 얘기가 가동성이 얼마나인지, 유연성이 얼마나인지, 플렉시빌리티, 모빌리티를 두 가지를 확인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걸 확인한 테스트가 바로 이 테스트라는 거고. 이런 측만인 사람이 매달렸을 때 이렇게 펴셨다 그러면은 어머님, 아이는 이만큼 좋아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희망찹니다.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매달렸는데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아니겠죠. 회원님, 음, 아쉽지만은 좋아지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냅두면은 퇴행성 척추 질환 생기는 거는 20배입니다. 20배. 그러니까 남들보다 20배 빨리 오니까 남들 70대에 올 거 회원님은 25세, 30세에 다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정도 되든 말든 하셔야 돼요라고 하지만 회원님이 갑자기 아이씨 뭐야? 나 이거 측만 교정 안 되네.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거고 대부분 더 신뢰를 하고 선생님 저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신뢰감 있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선생님 어떻게든 통증은 좋아지게끔 해주시고 더 안심해지게끔 부탁드릴게요라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측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먼저 봐야 하는 게 시상면의 정렬입니다. 시상면 정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상면 정렬은 나중에 되면은 무조건 교정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측만 회원님이 왔어요. 그러면 와 너무 봐도 지금 육안으로 봐도 무서워요. 지금 회원님 왔는데 이렇게 서서 온 거예요. 이렇게 서서 온 거예요. 와 눈으로 봐도 너무 무서워요. 내가 저 사람을 할 수가 있나? 이거 교정해도 되는 거야? 너무 무서운데 이게 처음에 처형 교정을 접할 때의 딱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이 교정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렵잖아. 재밌어요. 야, 이거 될까? 어디까지 나올라나? 애프터 기가 막히겠다 하는데 거기까지서 멈추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된 거를 비포, 애프터 만들었다고 끝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게 지금 왜 됐겠어요? 아까 우리 어깨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왜 외회전 제한이 나왔겠어요? 공간이 널널해서 아니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그쵸? 공간이 좁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에서는 척추에서는 자, 이 S자 커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위아래의 충격 분산을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일자등이 되건 뭐 로도시스도 마찬가지, 과전만도 마찬가지. 아무튼 정렬이 깨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일자등이 되고 일자 허리가 되고 일자등이 되고 일자목이 되면 딱 봐도 지금 너무 빳빳하죠, 그죠? 대나무 같죠, 그죠? 아주 아까는 스프링처럼 S자 커브가 이쁘게 있을 때는 위아래 충격 분산을 잘 할 것처럼 탕탕 생겼는데 얘네가 일자로 딱딱딱딱 펴지는 순간 위아래 충격 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추체 어딘가에 로딩을 받게 되면서 얘네가 충격 분산을 못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딱딱딱딱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측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요추 측만, 흉추 측만 어디든 그냥 일반 사람이든 측만 증이든 간에 무조건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시상면 정렬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체형 틀어짐이 우선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은 뭐 저희도 그 강의를 당연히 하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먼저 봐야 되는 게 시상면 정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면 정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하면은 모래사장 위에다가 열심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헛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자 커브를 무조건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측만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그다음 세 번째는 왼발 아치입니다. 왼발 아치. 골반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쪽에 보통 체중심이 실려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발 아치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라면 왼발 아치를 살리지 않으면은 계속 걸을수록 어떻게 걸을 때마다 이렇게 걷는데 그죠? 이렇게 걷는데 왼쪽 골반 내려오고 소아스가 단축되면서 요추를 계속 당긴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그렇게 되면 교정이 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또 왼발 아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턱관절까지 교정을 해준다면은 아주 금성첨화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도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교정을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우리 그냥 일반 회원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회원님인데 척추 측만증 열 성장기 때 10살 때 보통 생기죠. 여자아이에게 원인 불명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겼구나. 요것만 그냥 하나 플러스의 요인이 되는 거지. 똑같이 발부터 해서 경추까지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 또 하나 조금 좋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아까 그 각도 얘기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걸 제가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원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와서 10살에 해가지고 음 10살에 저하고 왔는데 10도였어 10도. 근데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한 거예요. 진짜 수업을 해서 저는 진짜 이 원리를 다 뭐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채용 그 측만에 대한 기전과 원리와 이런 것들을 대충 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발과 상경수 턱관절 다 교정할 줄 알아요. 그다음에 이 두개골 이 크레니알이라고 하는 두개골까지도 저는 다 교정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다 교정을 했어요. 근데 어 10도인 아이가 10살에 왔는데 2년 뒤에 성장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2년 뒤에 성장이 멈췄어요. 빨리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10도에서 내가 측만 운동 다 하고 내가 발도 보고 골반 경추 막 다 봤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보고 측만 당연히 봤어요. 막다 봤는데 애가 나랑 열심히 했는데 10도의 나이가 갑자기 2년 뒤에 20도가 된 거야, 20도가. 근데 이게 그냥 뭐, 뭐야. 아니야. 콥스 앵글은 사람마다 재는 게 각도가 다르대. 그래서 엑셀을 봤는데 진짜 일반 사람들이 봐도 누워서 잰 게 아니라 서서 쟀는데 진짜로 이렇게 된 거예요. 20도로 증가가 된 거예요, 증가가. 그럼 여기서 어머님이 난리치겠죠. 선생님 뭐해요? 뭐 강의한다고 뭐 앞에서 막 행위 테스트네 뭐네 몇 도네 뭐 잘해주실 것처럼 다 해주더니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하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땀이 막 삐질삐질 막 나는 거예요.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완전 그냥 딱 그러고 이제 어, 환불 이런 거 없었지만은 이제 난리가 났죠. 뭐 컴플레인 걸리고 뭐 이렇게 막 했었죠. 근데 이 얘기를 알았더라면 제가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죠? 바로 이 아이는 아니라 측만증은 몇 도까지 진행이 될 줄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 그때 사실 땀이 삐질 나면서도 뭐지? 왜지?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이론상. 각도가 몇 도까지 좋아질지 검사하는 방법은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방법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시작할 때 시작되다가 끝날 때 멈춘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몇 도에서 멈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도에서 이 아이가 45도까지 가나요? 30도까지 가는 아이예요?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10도에서 20도를 만든 게 아니라 10도에서 30도까지 갈 거를 내가 20도에서 막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어머님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 각인을 딱 시켜놔야 돼요. 근데 뭐 내가 식만을 규정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게 의미 없겠죠,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칙만은 칙만 당연히 규정할 줄 알고 발과 경추 막 크레니얼까지 다 규정하고 프라이머까지 찾아낼 줄 알고 엑스레이까지 따라락 완벽하게 리딩해가지고 진짜 골반에서 원인이 뭔지 막 다 찾아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딱 했는데 어, 더 늘었어 하면은 그게 는 게 아니라 보통은 10도에서 40도까지 갈 애를 내가 20도에서 멈춰 드렸어요라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측만의 기전은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어, 너무 유출하나요? 제가 측만의 기전은 여기 안 나와 있네. 자, 우리 왼쪽 요추가 아래로 떨어지고, 그죠? 왼쪽 요추가 아래로 떨어지고, 왼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고, 왼쪽 요추가 열려 있고, 흉추는 반대겠죠? 그 다음에 흉추는 오른쪽이 열려 있고, 요추는 왼쪽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열려 있는 흉추는 오른쪽 뒤로 돌아가고요. 왼쪽으로 열려 있는 요추는 왼쪽 뒤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골반 생각하잖아요. 골반이 왼쪽 뒤로 들어간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거. 뒤로 들어가요. 뒤로. 그래서 걸을 때 뒤로 막 돌아가는 거죠. 뒤로 빠져요. 이렇게. 아니면 마크가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로 가거나 그렇죠? 반대쪽으로 회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골반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 뒤로 들어간다. 측만은 이게 그냥 보통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 살아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흥미롭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에겐 와, 이거 재밌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강의를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V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저희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옆에서 봤을 때 우리 딱 옆에 있죠? 그 견봉 가운데 찝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우리 그 전방할주 체크할 때 옆에 딱 상완골에 주방 잡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약 35도 정도, 5도 정도 될게. 35도,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앞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긁어주세요. 긁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꺼운 애가 있어. 그냥 다 긁어보세요. 모르겠으면은 옆에, 앞쪽 딱 긁으면 여기에 살짝 앞에 지금 요 부분 여기 아니고 여기 딱 긁으면은 두꺼운 띠가 딱 걸리고 약간 걸립니다. 여기 딱 걸려요. 여기 여기 모르겠으면은 얘도 그냥 긁어요. 막 여기 막 긁어보세요. 그러면은 두꺼운 띠가 걸립니다. 생각보다 앞쪽이에요. 앞쪽 약간 이렇게 긁듯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좀 앞쪽에서 긁듯이 해보시면은 요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앞에예요. 생각보다 엄청 앞쪽입니다. 여기에 딱 만져보면은 양쪽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쪽이 보통 좀 어깨가 안 좋은 쪽이 극상근이 텐션이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모르겠으면 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가 내일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